미스터트롯 3 가장 잠재력이 있는 5명이 참가자 순위.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주목받던 두 사람의 맞대결은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손비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스터트롯 3준결승 1차전은 레전드 한 곡 대결로 진행되었습니다. 14명의 트롯맨들이 각자 대결 상대와 함께 레전드 트로트 곡을 나눠 부르며 마스터 13인과 200명의 국민대표단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참가자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번 라운드는 그야말로 긴장감 넘치는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준결승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맞대결은 바로 손비나와 김용빈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진성이를 부르며 레전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손비나가 110점 대 40점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국민대표단의 추가 점수까지 손비나에게 돌아가며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김연자는 손비나의 무대에 대해 허점 하나 없는 퍼펙트한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비나와 김용빈 외에도 여러 트롯맨들의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최재명과 박지우의 대결은 오승근이를 주제로 했는데 최재명이 140점을 기록하며 박지우를 130점 차로 제압했습니다. 박지우는 10점에 그치며 이번 라운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1위는 350점을 받게 되고 2위부터 14위까지 10점씩 차등 배점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통해 1라운드와 응원 투표 점수가 합산된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손비나가 450점으로 2위를 기록하며 최종 중간 순위에서도 가장 앞섰습니다. 2위는 430점을 기록한 최재명, 3위는 420점을 기록한 춘길, 그리고 4위는 400점을 기록한 추혁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용빈은 비록 1라운드에서는 11위에 그쳤으나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5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팬들이 투표에서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순위가 요동친 반면 이지훈, 홍성호, 임찬, 강호는 하위권에 머물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공동 8위를 기록한 유지호, 박지후, 남궁진과의 점수차가 크지 않아 역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앞서 손비나와 김용빈의 대결 결과로 인해 상위권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비나가 450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최재명이 430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위권에서는 탈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트롯맨들이 많았습니다. 이지훈, 홍성호, 임찬, 강호는 최하위권에 위치하면서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지훈, 홍성호, 임찬 등은 여전히 8위권 내 참가자들과 점수차가 20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준결승 2차전에서 충분히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결승 1차전에서 모든 트롯맨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고 다가오는 2차전에서는 누구든 역전하거나 탈락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준결승 1차전이 결과로 손비나, 최재명, 춘길, 추혁진이 각각 상위권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손비나는 김용빈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으며 그의 승리가 더 큰 주목을 받았고 마스터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최재명은 건강 상태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준결승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춘길과 추혁진 또한 강력한 무대 매너와 실력으로 탑4에 안정적으로 자리하며 결승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현재 순위와 점수로 봤을 때 손비나가 우승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김용빈 역시 응원 투표에서 큰 힘을 발휘하며 5위까지 치고 올라왔기에 결승전에서 더 큰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준결승 2차전과 결승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위 결승전에서는 더욱 강력한 무대와 트롯맨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예고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비나가 김용빈을 꺾고 1위를 차지한 이번 준결승전은
그야말로 대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준결승 2차전과 결승전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되며 각 트롯맨들의 마지막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미스터 트롯 3결승 무대까지 긴장감 넘치는 경연이 계속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전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친일파 후손, 이지아, 응원 물결, 부모와 연 끊어, 후손으로서 사죄, 여론 반전, 액 아포스트로피스 이슈. 21일 이지아는 소속사를 통해 조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의 조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된 김순흥. 이지아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린다. 저는 18살에 일찍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 된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접한 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란의 중심인 안양 소재의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는 과거에 조부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제가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고자 한다며 조부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입장문이 나가자 네티즌들은 인정이다. 친일 후손 중에 이런 스탠스 취한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대단한 용기이고 멋있다. 연좌제는 없어져야 한다. 깔끔하다. 마인드가 바른 사람 등 응원 물결을 이어갔다. 반면 이제 와서 더 지켜봐야 안다. 소문으로 치부하고 입 닫더니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길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편 지난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아의 아버지 김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를 고발한 조카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공소시효 25년 2월 12일 임박으로 인한 결정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3. 최초 고백, 지드래곤. 삐딱하게 영감받은 레전드 선배가 수 있었다. 굿데이. 23일 방송된 MBC 예능 굿데이에서 황정민이 출연했다. 이날 지드래곤은 황정민과 만남이 그려졌다. 마침 컴백하던 시기였던 지드래곤은 반응이 좋다. 뇌이미 공개 전 황정민에게 가이드 음원을 들려줬다고 했다. 지드래곤은 앨범으로 8곡 다 작사, 작곡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대화 중 황정민은 사실 주인공보다 조연일 때 더 연기가 좋다. 몇 너스레. 주인공은 전체 책임감이란 게 있다. 모두를 챙겨야 하는 상황 조연은 주인공이 있으니 내 것만 한다. 고 했다. 이에 지드래곤도 제가 솔로할 때 불편. 그룹이 더 편했다. 그래서 마마 때 편했다. 여기서 큰 깨달음 얻었다. 고 했다. 이에 황정민은 안 그래도 무대 챙겨봤다. 며 후배들도 다 흥분하더라. 어릴 때 빅뱅 활동하는 걸 잘했기 때문 내가 더 흥분됐다. 고 뿌듯해했다. 이번 굿데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황정민은 GD가 프로듀싱하고 좋은 일하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다. 며 다른 건 별 관심 없었다. 고 했다. 이에 지드래곤도 그게 메인이다. 고 했다. 황정민은
내가 젊은 친구들 사이 민폐될까 싶기도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었다. 고했다. 지드래곤은 좋은 취지의 일. 만남을 통해 아이디어 찾는다. 고했다. 특히 삐딱하게란 곡의 비하에 대해 지드래곤은 강산의 선배의 삐딱하게 듣다가 영감이 생겼다. 고 최초로 고백하기도. 선배들 음악을 통해 영감을 받는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4. 광희. 방송 위상 협찬 거절당한 사연. 지드래곤 이름 대니 바로 OK, 굿데이. 방송인 광희가 MBC 굿데이 출연 당시 위상 협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솔직하게 밝혔다. 23일 방송된 MBC 굿데이에서는 광희가 출연해 특유의 유쾌한 입담을 자랑했다.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그는 누가 묻지도 않았지만 이라며 위상 협찬과 관련된 숨은 에피소드를 공개해 제작진을 폭소케 했다. 광희는 방송에 출연한다고 위상 선생님께 협찬 문의를 드렸는데 단호하게 거절당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어 지드래곤을 만나서 이번 방송에 출연하는 멤버들을 얘기했더니 바로 협찬을 해주셨다며 극적인 반전을 전했다. 이에 제작진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폭소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광희는 김수현의 주도로 88즈 멤버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대박, 야 임시완, 지드래곤이랑 음악방송에서 만났던 거 기억나? 라며 반가운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지드래곤이 제국의 아이들이 몇 명이었지? 라고 묻자 광희는 9명이라고 답하며 다시 태어나면 3인조 그룹 하고 싶다.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라고 솔직한 바람을 털어놨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우리는 3명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 광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광희는 예상치 못한 지드래곤의 반응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한편 굿데이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며 시대의 아이콘 지드래곤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 한 해를 기록할 음악 프로젝트를 펼치는 프로그램이다.